반갑습니다. 랜더스를 사랑하는 문학 대스타 성재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2025년 2주 정도 남은 시점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기간 여러분들 마무리 잘하시고 26년에는 더욱더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도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총결산을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 총결산, 투수편, 야수편,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공지에 남겼던 모먼츠 최고의 순간까지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그래도 특별히 준비한 편은 뭐냐? 바로 투수편입니다. 올해 투수력을 따지고 보자면 어메이징한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 랜더스의 투수편, 랜더스 투수편 어떤 선수가 활약을 했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더스 팬 여러분 놓칠 수 없는 소식 바로 이 성재 채널 여러분들 좋아요, 알림, 구독은 필수라는 점 알림 꼭 해주세요. 알림 꼭 해주시면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에 랜더스는 왜 어메이징했냐? 전체적인 ERA, 방어율을 놓고 보자면 하나 이글스 다음으로 2위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노자예요. 24시즌까지만 해도 정말 많이 힘들었던 랜더스. 하지만 올해는 개가천선했다. 이렇게 좀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우선 선발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선발의 아쉬움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올해. 자, 웨이는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국내 선수들은 의문점을 좀 남겼다. 아쉬웠던 시즌이었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왜 웨인 투수들을 오케이라고 했냐? 웨인 투수들의 맹활약이 정확히 부각이 됐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부각이 됐다. 앤더슨 화이트, 앤더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24시즌 노버트 더거 선수를 대신해서 자, 대체로 왔죠. 와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재계약에 성공. 그러면 25시즌을 보내게 됐고요. 화이트 선수는 이제 엘리아스 선수가 떠나고 그 자리를 메꾸면서 우리 랜더스 선발에 중책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두 투수의 좀 기록을 보고 넘어가자면 앤더슨 선수는 정말 올 시즌 30경기 던졌어요. 12승 7패. 자, 171과 3분의 2이닝 동안에 방어율도 2.25. 굉장히 좋습니다. 그의 반면에 탈삼진도 엄청나게 좋아요. 245개, 폰세 다음으로 2위. 아쉽지만 2위를 했습니다. WASP,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1.00. 진짜 뭐 이닝당 뭐 한 명 정도 뭐 내보냈든 말 듯한 그런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고요. 그의 반면에 화이트 선수는 24경기를 나왔어요. 11승 4패, 134와 3분의 2이닝 동안에 방어율이 2.87. 자, 화이트 선수는 초반에 부상 때문에 좀 빠져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수를 보자면 6경기가 좀 덜 치러졌다. 원래 30경기에서 32경기. 거의, 이게 좀 노테이션을 좀 돌려보면 선발들이 풀타임에 나올 수 있는 경기가 30경기 정도 된다고 해요. 정말, 또 화이트 선수는 풀타임에서 한 8화 정도는 나왔다. 하지만, 이제 그런 초반적인 부상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1승 4패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자, 방어율도 2.87입니다. 그 와중에 탈삼진 137개를 잡아냅니다. 삼진도 WISP도 1.25 주자 이닝 허용도 많이 안 했다는 점. 이 두 메인 투수들의 장점이 확실하게 부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경기 운영 능력도 굉장히 뛰어날 뿐더러 탈삼진 능력까지 갖고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였어요. 나 삼진 잡을 수 있는 남자야.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하지만 이 두 투수도 결국 가을 야구 가서는 확실한 아쉬움을 남겼다. 앤더슨 선수가 가을 야구전에 갑자기 장염이 터집니다. 장염이 터지면서 화이트 선수 1선발을 올렸지만 화이트 선수도 좀 플레이오프에서 빛을 보지 못했고 3차전에 선발한 앤더슨 선수도 결국에는 그런 빠른 속구를 비롯해서 떨어지는 변화구의 모습보다도 굉장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경기를 했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고 그래도 이 두 투수는 확실하게 장점과 단점,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팬들로서도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선수예요. 원투펀치라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우리 두 투수. 그 자신들의 장점을 확실하게 부각을 시켰어요. 하지만 그 장점을 부각시킨 만큼 앤더슨과 화이트는 단점이 확실하게 부각이 됐다.
앤더슨은 멘탈적인 부분, 공 잘 던지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혼자 승질내는 그런 멘탈적인 아쉬움. 그리고 화이트 선수는 수비예요. 네, 수비를 많이 좀 모든 전문가들도 뿐더러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보여줬던, 하지만 그래도 가을 야구를 가는 1등 공신 앤더슨 화이트였다. 선발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의 반면에 국내 투수들은 굉장한 아쉬움도 남겼지만 도전, 새로움도 좀 남겼습니다. 어쨌든 김강현 선수가 3선발로 갔고요. 문승원, 김건우. 원래는 화이트 선수가 있었으면 초반에 김강현 선수가 2선발로는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김강현, 문승원 그리고 8회까지는 정영준 선수가 많이 대체 선발로 했습니다. 원래 박종원 선수가 했었는데 박종원 선수의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해서 결국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에는 강화도로 빠이빠이를 해버리고라 말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자, 김건우 선수는 9월 때부터 좀 부각이 됐던 선수죠. 자, 정영준 선수도 많은 이닝을 좀 소화를 했어요. 근데 이 두 투수의 특징은 뭐냐? 셋업맨의 역할입니다. 자, 농릴리프도 나왔다가 대체로도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개투로도 나왔다가 진짜 다양한 역할을 했던 투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34경기 나와서 1승 5패 57가 3분의 2이닝 동안에 방어율이 4.61이지만 이닝 다출 허용률 2.41, 그래서 준수한 활약을 좀 보여줬고, 김건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35경기 많이 나왔어요. 66이닝 소화했습니다. 자, 탈삼진도 뭐 68개 정도 잡았고요. WHIP가 1.5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방어율 3.82,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했던 두 선수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건우 선수는 많은 기억이 좀 있죠. 9월 23일 기아전 선발로 나옵니다. 이날 김건우는 포탄을 터뜨립니다. 5와 3분의 1이닝 동안에 무려 타이삼진 12개를 잡아냅니다. 그것도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났어요. 퀄리티 스타트를 못 세운 건 아쉽지만 김건우 선수의 인생 경기다. 25시즌 인생 경기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생 경기가 또 나와요. 준 플레이오프 2차전 깜짝 선발로 발탁이 됩니다. 상가 3분의 1이닝 동안에 2실점 했지만 6타자 연속 삼진이라는 대기록을 좀 세웠고요. 7K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선발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니까 김건우 선수는 결국에는 K베이스볼 시리즈의 국가대표로도 차출이 돼서 그래도 활약을 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의 반면에 김광현, 문승원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김강현 선수도 올 시즌 28경기 나와서 10승 10패 144이닝 던졌어요. 5.38 탈삼진이 138개 WHP 1.49. 문승원 선수는 23경기 동안에 4승 7패를 합니다. 105와 3분의 1이닝 5.21의 방어율에 61 탈삼진 그리고 WHP가 1.40. 문승원 선수는 확실하게 삼진 능력이 떨어졌다는 게 보여졌고요. 김강현 선수도 결국에는 어깨에 불편함을 많이 겪으면서 좀 시즌의 중반에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클래스는 영원하다. 2000K를 달성을 했죠. 자, 문승원 선수도 칭찬할 건 있어요. 진짜 초반에 선발로서의 그 이닝을 잘 먹어주고 역할도 굉장히 잘해줬지만 결국에는 부상 때문에 후반기에는 많이 부진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국내 투수들의 명과함이 정확하게 드러난 시즌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김건우, 정영준, 뭐 박시우, 박기우, 이제 이따 얘기야 박시우, 박기우, 뭐 이런 최민준까지 이런 대체 선발들이 잘해주면서 그리고 오프너 역할을 잘해주면서 올 시즌에 힘들었던 선발진에 그래도 희망을 주었다. 이렇게 좀 선발진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발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바로 불펜이 있습니다. 자, 이 불펜은 9개 구단, 총 10개 구단, 10개 구단이지만 9개 구단 분들은 이 불펜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자, 불펜의 재발견이라고 합니다. 25시즌. 자, 이 사진 보세요. 근데 여기, 네, 사진 보시면 김민, 이로운, 노영은, 조병현. 자, 이른바 김인호조. 지금 약간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좀 성만 좀 따봤어요. 김인호조 필승게트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노경은 선수는 22시즌에 SSG 사인 앤 트레이드
방출된 선수 사인에 트레이드를 돼서 입단을 했어요. 그리고 와이어 투 와이어에 공조도 했고 23 시즌부터는 이제 게투로서 확실하게 30홀드 23 시즌에 30홀드 이상 24 시즌 30홀드 이상 25 시즌에서 30홀드 이상 무려 3년 연속 30홀드 이상을 해줬던 정말 우리에게는 은총이에요. 여전한 클래스 노경은 선수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김민 처음에 오원석 김민 트레이드는 좀 말이 좀 많았습니다. 어쨌든 제2의 김광현이라 평가받았던 오원석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김민 선수랑 트레이드가 됐지만 이 김민의 뜻하지 않는 정말 엄청 어마어마한 중요한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줬던 선수다. 그리고 성장하는 투수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로운과 조병현. 작년에 이로운 선수 배명이 헤로운이었어요. 헤로운. 진짜 올라오면 많이 맞고 좀 많이 조금 성장통을 겪었던 이로운 선수가 올 시즌은 개가천선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한 조병현 선수의 재발견. 이 선수들이 결국에는 랜더스의 필승 게트를 확실하게 완성을 시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왜냐면 김민 선수, 이로운 선수, 노경우 선수, 조병현 선수 기록을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한 부각이 돼요. 이 투수들의 공통점은 거의 70경기 가까이 뜁니다. 경기 수는 뭐 따로 얘기 안 할게요. 김민 선수 22홀드, 이로운 선수 33홀드, 자, 노경우 선수가 35홀드, 그리고 조병현 선수도 30홀드. 자, 정말 이 기록만 봐도 이 투수들이 확실하게 부각이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에서 부각이 됐던 선수들이에요. 노경우 선수도 굉장히 노련함으로 경기를 했고 이로운 선수도 좀 약간 컨트롤적인 게 굉장히 잘 잡히면서 자신의 자랑이 속구도 잘 나오고 잘 뿌리고 멘탈적인 부분도 잘 관리가 되면서 정말 6월달까지 이로운은 정말 무적 이로운이에요. 무적 이로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체력적인 부분. 그러니까 아마도 좀 2군 갔다 1군 갔다가 하는 풀타임보다도 1군에서의 그 풀타임은 굉장하게 좀 체력적인 소모가 커요.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무려 33홀드를 세웠다는 점. 그리고 작년 시즌 후반부터 조병환 선수의 마무리적인 능력이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 30세이브를 달성을 하면서 랜더스의 새로운 마무리의 시대를 열었다. 자,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얘기할 선수랑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결국에는 이 선수들, 뭐, 김민, 이로운, 노경우, 뭐, 조병현, 뭐, 진짜 완전 그 이상이에요. 진짜 완전 시먼스 침대 같은 존재들이에요. 진짜, 이 투수들이 나오면, 우리가 뭐 경기차가 두 점 차라고 하더라도, 아, 괜찮아. 막아. 충분히 막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필승 개투가 완성이 됐다. 자, 그의 반면에 또 불펜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투수들의 의외의 활약이 박시우, 박기우 이 젊은 투수들의 재발견. 한준솔의 꾸준함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게 한준솔이 그때 전반기 때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쉬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 올라와서 활동을 해줬다. 그리고 이제 박시우, 박기우 선수도 오프너적인 역할도 해주면서 그런 세던맨, 농릴리프라든지 그 다음에 개토적인 역할도 굉장히 잘해줬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경기차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비지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선수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공을 뿌리면서 굉장히 좋은 기록을 좀 많이 남기면서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두 선수가 이제 좀 후반에 좀 퍼지면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우리 젊은 투수들의 꾸준함,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에 반면에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요. 결국에는 서준용, 김택형이거든요. 어쨌든 이 두 투수의 공통점은 마무리도 했었어요. 그리고 중간 개투로도 좋은 역할을 해줬던 투수들. 서준용 선수는 23 시즌 세이브왕을 차지한 이후에 결국에는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을 합니다. 그 이후에 구속이 안 올라와요. 이제 구속도 안 올라오고 몸의 컨디션도 안 올라오다 보니 진짜 그 시즌 24 시즌부터는 서준용의 퍼포먼스가 안 보여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FA를 선언을 하는 입장인데 FA를 계속해서 미룹니다. 올해까지 미뤘어요. 이게 결국에는 삼수생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준용 선수가 이런 조금 아쉬움을 보여주고 그에 반면에 이제 제대한 김택경, 장지훈이거든요. 장지훈 선수 지금 구속에 안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고 김택경 선수도 올라와서 뭐 터프한 상황에서 조금 열심히 던지긴 하지만 근데 옛날에 우리가 봤던 김택형이랑 지금의 김택형은 엄청 달라졌다.
진짜 옛날에 김태경 선수가 저희 18년도에 SK 와이번스에서 이제 트레이드를 합니다. 김성민 선수랑 트레이드를 하면서 왔을 때 그때 우승을 1조했던 투수예요. 19 시즌부터 이제 좀 부진을 겪으면서 결국 이제 부상과 고생을 했다가 이제 22 시즌에 좀 재기를 하죠. 이제 22 시즌에 진짜 김태경 선수 허벅지가 완전 발벅지급이었어요. 진짜 엄청나게 두껍게 막 하체를 키워가지고 자신이 진짜 공을 뿌릴 때 제거 안 흔들리고 내 진짜 구속 나오겠다 이런 마인드를 뿌렸던 투수인데 결국에는 이제 뭐 22 시즌에 우승을 시키고 와투아를 시키고 이제 장지훈 선수와 손잡고 같이 군대를 갔죠. 갔다 왔는데 이 두 투수들이 활약이 없었다는 거. 서지훈 선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아쉬웠다. 왜냐하면 젊은 투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투수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투수들이 그런 모습들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저는 좀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수적인 투수적인 부분을 보자면 투수 코치 파트, 그러니까 투수 코치님이죠. 투수 코치님의 재발견이 나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경원호 코치가 LG 트윈스의 그 투수 코치로 있을 시절에도 굉장히 잘했어요. 뭐 정우영, 뭐 고우석 이런 선수들을 발견하면서 진짜 뭐 방병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굉장히 잘 키웠는데 이 SSG 와서 여기는 선수들을 엄청 육성을 잘합니다. 아 이거예요. 왔다예요. 진짜 경버지라고 불리는 사나이. 지금 현재 이승용 감독님도 경현호 코치 얘기면 120% 신뢰를 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번에 마무리 캠프에서 부각을 보였던 우리 젊은 투수들의 활약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내년에 조금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불펜적인 부분은 과연 이게 안정감을 더 유지하면서 젊은 투수들에 대한 화소분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이 젊은 투수들이 그 자리에 꿰차면서 나도 한번 할래 이렇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그게 바로 내년 시즌에 랜더스의 투수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6 시즌의 투수조는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국에는 올 시즌에 보여줬던 안정적인 불펜과 젊은 투수들의 발견. 뭐 김인호조 피싱 개투만큼 성장하는 젊은 투수들이 발견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육성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던 SSC 랜더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 경현호 코치가 해결을 해주면서 26 시즌에도 계속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불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불펜도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선발이 우선적으로 좀 버텨줘야 불펜이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선발 구성에 물음표가 남아요.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SSC 랜더스가 외인 현재 소식을 보자면 듀버 하겐 선수와 다케타 쇼타 선수를 지금 영입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김강현, 문승원이 베테랑이에요.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 베테랑 선수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쇼타 선수가 이제 어쨌든 부상을 조금 완벽하게 좀 떨쳐낼 수 있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내년 시즌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기 때문에 외인들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뭐 젊은 투수들 뭐 김건우의 성장, 정영준의 성장, 그리고 박시우, 박기호 이런 선수들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서진용, 장지훈, 김태형 이런 투수들의 부활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우리 투수조의 활약의 중요 포인트는 뭐냐? 결국 선발을 더 이렇게 해서 키우고 보강을 해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26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지금 저희가 외인 투수 한 명이 지금 아직까지 고민 중이에요. 화이트 선수 재계약할지 안 할지. 지금 그 소식들이 굉장히 조용히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화이트 선수가 재계약이 된다면, 아마도 이제 그 선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버하겐 선수가 1선발, 이제 뭐 김거 선수가 2선발, 그 다음에 뭐 쇼타라든지 화이트가 3선발 들어가고 아니면 쇼타가 4선발, 5선발에 김광현이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랜더스에서 좀 그리는 그림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젊은 투수들의 성장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정말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중요한 투수가 누구냐? 서진용, 김태형이에요. 장지훈까지. 이 투수들이 이제 어느덧
서지훈 선수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 이제 중반으로 향해 가고 있고, 김태경 선수도 어느덧 30대가 좀 넘었어요. 이제 30대 넘었고, 장지훈 선수도 이제 나이가 슬슬 20대 후반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많은 투수들이 조금은, 이제 노경훈 선수가 비록 아직까지는 건재하지만, 이제 노경훈 선수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84년생, 나이가 좀 있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투수들이 안 도와준다면 내년에 SSG 랜더스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6시즌 투수조의 활약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성계 채널 이 영상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마지막 시간에 모먼츠 최고의 순간 시간에 투수주 편, 야수주 편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희망적인 부분들이 확실하게 부각이 됐던 25시즌. 자, 이제 오늘은 투수편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타자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할 테니, 우리 성재 채널 잊지 마시고, 좋아요, 알림, 구독은 필수라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연말 결산 2탄. 타자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성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꼭 여러분들 25시즌 앞에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해서 26시즌에 더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성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